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방송으로 많이 본 설민석님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조선왕조의 이야기이다. 총 27명의 조선의 임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쉬운 설명으로 이웃집 아저씨가 들려주는 듯하게 재미있게 빠져드는 역사책이다. 27명의 왕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당시 상황까지 쉽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의 책으로 각 왕의 챕터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의문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준다. 각 왕의 업적과 핵심 키워드를 그림으로 알려주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하고 한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하고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읽으며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려 말 권문세족을 위협하는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정몽주, 정도전의 이야기로 조선의 개막을 알린다. 고려의 개혁을 주장한 정몽주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도전의 대립과 이성계의 등장이 자세히 소개된다. 고려의 우왕 때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최영은 자신의 군대를 이성계에게 주고 요동정벌을 명령하고 요동정벌을 반대한 이성계는 군사를 돌려 쿠데타를 일으켜 조선을 개국한다. 별표 쌓인 제1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 아버지의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고 57세의 나이로 태조가 된 이성계의 이야기와 당시 조선의 대외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이성계의 2명의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의 권력 싸움인 왕자위난이 2차례 일어난 배경도 설명한다.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에게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방과가 아버지를 이어 2대 왕으로 즉위한다. 별표 쌓인 제2대 정종. 조선의 2대 왕으로 즉위한 정종은 왕권에 미련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2년 만에 동생인 이방원을 아들로 삼아 왕세자로 임명하여 동생 이방원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별표 쌓인 제3대 태종. 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인 이방원은 왕에 즉위하자마자 왕권 강화에 집중한다. 무력으로 권력을 얻은 이방원은 무인 집안인 이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합격한 브레인이었다는 반전도 확인할 수 있다. 138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조선 27명 왕 중에 유일하게 과거급제의 수재였다. 그러나 권력을 위해 형제들을 죽인 그를 몰아내기 위해 아버지인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나 이 모반은 실패로 돌아간다. 18년의 재위기간 동안 강력한 왕권을 추구한 태종의 업적으로는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직계제 실시로 국무총리 격인 의정부의 역할을 배제하여 왕권을 강화했고 본인과 같이 사병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병혁파를 단행했고 외척 탄압과 사관원, 임금 깨지건하는 기구, 독립, 거북선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별표 쌓인 제4대 세종. 태종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태종은 셋째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이가 세종이다. 한글을 창제하고 노비에게도 10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했던 애민의 왕 세종을 설명한다. 한국의 독립적인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하고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천에 구애 없이 등용하여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고자 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대단한 육식의 호가였음을 밝힌다. 그는 운동 부족의 육식으로 상당히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세종의 세자인 문종의 2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와 궁녀 소쌍이란 여인의 동성애 사건도 충격적이다. 별표 쌓인 제5대 문종. 세종의 뒤를 이어 5대 임금이 된 문종은 세자 생활만 30년을 한 후 왕이 되었다. 그의 치세하에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개발되었고 장영실이 개발했다고 알려진 치국이는 세종실록에 따르면 문종이 개발했다고 한다. 30년의 세자 생활 동안 아버지 세종의 눈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했던 문종은 즉위 2년 후 건강이 나빠져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승하한다. 별표 쌓인 제6대 단종. 12세의 나이에 왕이 된 단종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삼촌인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그를 도울 사람은 우의정 김종서였다. 그는 문서에 표시를 한 것만 단종이 승인하도록 황표정사를 실시하여 어린 단종을 보필했으나 왕권을 넘보던 수양대군과 그의 참모인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1453년 수양대군이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의 측근을 없애고 2년 동안 단종을 옆에서 관리한다. 1455년에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고 수양대군이 7대 임금으로 즉위한다. 별표 쌓인 제7대 세조. 왕이 된 세조는 이방원이 만든 6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왕권 강화를 꾀했으며 경연, 왕의 교육을 폐지하고 집현전을 없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세조는 불교를 신봉했으며 불교의 부흥에 힘쓴 왕이었다. 불경 번역기관 간경도감을 만들고 완각사를 세운다. 그러나 그가 잘한 일은 경국대전 편찬을 착수했다는 점이 있다. 별표 쌓인 제8대 예종. 1468년 19세의 나이로 왕이 된 예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 3개월의 재위 기간을 기록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별표 쌓인 제9대 성종.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예종의 조카였던 자을산군이 13세의 왕이 된다. 성종은 역대 조선왕들 중 가장 경연에 많이 참석한 왕으로 모범생으로 볼 수 있다. 25년의 재위 기간 동안 총 9229회의 경연에 참석하여 연평균 369회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연에 참석한 셈이다. 성종의 업적으로는 경연제도의 부활과 홍문관 설치, 유흥소보활이 있고 세종을 멘토로 삼은 성종은 악학대범이라는 음악백과 사전을 만든다. 그리고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한다.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은 한명회의 딸인 공해왕후 한씨였으나 일찍 죽고 두 번째 부인이 패비윤씨였다. 그녀는 질투가 심해 성종이 다른 후궁을 만나는 것을 질투하다 결국 패비가 된다. 그녀에게서 난 아들이 연산군이다. 별표 쌓인 제10대 연산군. 7세의 세자가 된 연산군은 12년 동안 왕세자 수업을 받은 후 왕이 된다. 왕이 된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되고 폭군이 된다.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1000명의 기생을 두고 여색과 술에 빠져 산다. 별표 쌓인 제11대 중종.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자 중종 반정이 일어난다. 반정을 계획한 사람들에 의해 바지사장격으로 왕이 된 중종은 자신을 도울 인물을 찾으니 그가 바로 조광조였다. 급진적인 개혁가인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얻어 초고속 승진을 하며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다. 도교와 관련된 제사를 담당하던 소격서를 폐지하고 향약을 보급하고 현량과 능력에 따라 무시험 선발을 실시한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훈구 세력들에 의해 조광조는 버림을 받고 중종의 개혁 정치는 막을 내린다. 별표 쌓인 제12대 인종. 왕으로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죽은 최단기 재위기간의 임금이었다. 효성이 지극했던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단식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단식을 해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그의 이복동생 경원대군, 명종, 이 차기 왕이 된다. 별표 쌓인 제13대 명종. 후사가 없이 갑작스럽게 인종이 승하하자 그의 이복동생인 경원대군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고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한다. 명종 재위 기간에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나 명종과 문정왕후는 외척의 악행을 방관한다. 불교를 신봉한 문정왕후는 도첩제를 시행하여 전국에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하여 전국 유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별표 쌓인 제14대 선조. 명종 역시 외아들이 14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후사가 없었다. 명종도 16살에 조카뻘인 중종의 7번째 아들 하성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하성군이 선조인데 선조의 재위 기간에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선조 재위 기간에는 일본에서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압하고 일부를 제외한 일본을 통일한 시기이다.
1590년 선조는 김성일과 황윤기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하여 히데요시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니 돌아온 두 명의 분석이 달랐다. 서인인 황윤길은 히데요시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나 동인인 김성일은 히데요시는 쥐 같은 얼굴을 하여 큰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한다.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일본이 쳐들어오니 왕이 궁을 버리고 도망하다 개성에서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도망친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서 의병을 모으고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응원한 광해군은 민심을 얻으나 선조는 아들마저 정치의 라이벌로 보며 질투했다고 한다. 별표 쌓인 제15대 광해군.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왕이 된 광해군은 전후복구 사업에 매진한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했으며 세금 개혁으로 집에 부과하지 않고 토지의 크기에 따라 쌀을 내도록 한 대동법을 시행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려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했고 새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집에 가두어 놓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증살, 골방에 불을 떼서 죽임, 하여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광해군에 대해 반감이 많았던 조카 인조에게 견제되던 왕족과 중립외교를 반대하던 서인들과 함께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된다. 별표 쌓인 제16대 인조. 인조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것은 최근에 영화로 개봉한 남한산성의 전투이다. 병자년에 일어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중립외교를 지향했던 광해군을 몰아낸 후 청, 후금, 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기는 정책을 취하자 청나라에서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며 침략한 전쟁이다. 기마민족이라 엄청난 속도로 침입을 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하고 의 산성에서 항복하자는 측과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자는 측으로 나뉘다. 결국 인조는 항복하고 청나라의 신하가 되는 결정을 내리고 삼전도에서 청해 황제에게 3괴구고드레 한 번 엎드릴 때마다 3번씩 이마를 땅에 찢는 절을 3번 함을 하고 조선의 수십만의 여성이 청나라의 성정노예로 끌려간다. 청나라에서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환양녀라고 불렀다고 한다. 별표 쌓인 제17대 효종. 선조의 두 아들,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 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생활하는데 오랜 볼모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고 얼마 있지 않아 소현세자가 죽어 차남 복림대군이 17대 왕이 된다. 형인 소현세자는 청과 우호적이고 외교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동생 효종은 아버지에게 치욕을 준 청나라를 증오한다. 그리하여 북벌 정책을 추진하며 1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린다. 조선의 왕들은 유독 종기로 인한 질병을 많이 앓았는데 효종 역시 얼굴에 종기가 원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별표 쌓인 제18대 현종. 18대 임금인 현종의 특이점은 그의 아버지가 청의 볼모였을 때 청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예속 논쟁이 있다. 예속 논쟁은 서인과 남인이 왕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왕으로 상복을 입는 3년으로 정할지 차남으로서 1년만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싸웠다.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점은 현대 정치가들과는 다르게 없는 듯하다. 별표 쌓인 제19대 숙종. 단 한 명의 후궁도 들이지 않고 왕비도 단 한 명으로 살았던 현종에게는 일남 3녀의 자녀가 있었고 그 단 하나의 아들이 바로 숙종이다. 그는 탕평책을 실시하나 3번의 사건을 통해 야당과 여당을 계속 바꾸는 행태를 보이며 명목탕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숙종에게는 정실 인현왕후가 있었으나 장옥정이란 희빈을 후궁으로 맞은 후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했다가 다시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앉히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별표 쌓인 제20대 경종. 아버지 숙종이 자신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죽인 것을 안 경종은 양어머니인 인현왕후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한다. 31년간 세자 생활을 한 후 왕이 된 경종은 자신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이 가져온 게장과 감을 먹은 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망한다. 별표 쌓인 제21대 영조. 경종이 사망하자 그의 이복동생 연인군이 21대 임금인 영조가 왕이 된다.
그의 재위 기간은 무려 52년으로 조선 왕조 최장기 기간을 기록한다. 그의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으로 궁녀들의 발레를 해주던 천한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으므로 그런 의식 때문에 평생 완벽주의자 같은 생활을 하여 아들과 며느리 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영조의 업적으로는 1750년 균역법 실시가 있으며 바른 생활을 철칙으로 삼은 그는 52년간의 금주령을 시행했다고 한다. 41세의 아들을 얻으니 이가 바로 사도세자이다. 15세부터 14년간의 완벽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대리청정, 왕위 수업을 견디다 아버지와 대립하고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다. 별표 쌓인 제20 대정조.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것을 보고 자란 영조의 손자 이사는 할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고 자라다 왕이 된다. 젊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고 왕의 비밀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고 6가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일반 사람도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담배 애호가였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생기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는 논어에 나오는 매일 반성한다는 내용의 감명을 받아 일성록, 정조의 일기, 을 평생 썼으며 이 기록이 유네스코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듯하다.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그곳에 화성을 건축한 이야기도 그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준다. 그러게 25년간 통치하던 정조대왕 역시 종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별표 쌓인 제20세대 순조.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1세의 아들 문효세자가 왕이 된다. 어린 나이라 증조할머니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정조가 이룩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한다. 규장작권안의 축소, 장용영 폐지, 사도세자의 신원회복을 무산시키고 3년 동안 24년의 업적을 모두 갈아치운다.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했던 정조와는 다르게 정순왕후는 천주교의 박해, 신유박해를 시작한다. 순조가 아끼던 아들 효명세자가 요절하고 효명세자의 아들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성장한다. 별표 쌓인 제20의 대헌종. 그가 바로 헌종이다. 어린 왕을 도와 그의 어머니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신정왕후는 풍양 조씨 가문의 사람으로 이 시기에는 풍양 조씨가 성장한다. 15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오가작통법을 시행하여 5집이 서로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했다. 헌종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강화도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던 19세의 이원범이 왕이 된다. 14세 때 큰 형 이명이 영모를 일으켜 큰형과 둘째 형과 함께 강화로 유배를 가서 19세의 왕이 된 인물이다. 별표 쌓인 제25대 철종. 그는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왕이 되어 철저한 꼭두각시가 된 그는 술과 여자로 시름을 달래며 지내다 15년을 보낸 후 33세에 승하한다. 별표 쌓인 제26대 고종 대한제국 제1대 황제. 철종도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의 양자인 남현군의 손자 이명복이 왕이 된다. 그런데 이명복의 아버지는 살아있으므로 왕의 아버지인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되어 어린 아들을 두고 섭정을 한다. 흥선대 원군과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의 정치적 대립과 서구 열강의 개화 요구가 치열했던 시기였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궁을 버리고 나간 것에 격분한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운 후 방치되었던 경복궁 재건도 흥선대원군에 의해 진행되었고 프랑스와 미국의 개항 요구를 거부한다. 고종과 대원군의 정치적 싸움은 몇 차례 계속되는 와중에 고종은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여 신식 문물을 배워오게 한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주권이 박탈되고 1907년 고종은 강제 퇴위당한다. 1919년 고종은 식혜를 마신 후 갑자기 사망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낳은 순종이 왕이 된다.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던 고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종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관련하여 다음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한국인이 알아야 할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함규진 저자음과 모음, 이룸.
별표 쌓인 제27대 순종 대한제국 제2대황제. 1907년 왕이 되지만 1910년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을 발표하여 500년의 조선왕조실록은 끝난다. 소장하고 읽어야 할 책이다.